옵셋 곡선. 자, 제일 위에 있는 거리를 선택합니다. 거리를 선택한 다음에 커버를 선택하는데 역시 연결된 곡선으로 커버를 맞추시고 사각형을 커버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방향이 나와요. 자, 이 방향은 옵셋이 되는 방향을 말합니다.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방향 반전. 자, 이 거리는 10mm 주겠습니다. 엔터. 자, 방향 반전한 다음에 이걸 누르면 방향이 반대쪽으로 갑니다. 또는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더블 클릭하면 또 이렇게 돼요. 방향이 반전됩니다. 저는 이까지 안 가고 그냥 이거 더블 클릭합니다만 10에 복사가 1개다. 이거를 3개로 하겠다. 그럼 복사가 3개가 되는 거예요. 설정 값은 0과 원본은 숨기지 않기 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재밌는 그 옵션이 하나 있는데 계약 옵셋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러프 옵셋이라고 합니다. 러프 옵셋은 조금 이따가 예제를 통해 갈 텐데, 자, 이때 트리밍이 있는데 접하는 부분들을 연장을 할 것이냐 없음을 할 것이냐. 없으면 어찌 된다? 안 나타나요. 여기가 없음이 아니라 필렛 하게 되면 여기 라운드가 됩니다. 10mm니까 당연히 여기 라운드는 얼마? 열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10mm 옵셋한 만큼 라운드가 그려진 거예요. 라운드 제로에서 옵셋을 10mm 했으니까 10mm 옵셋을 하겠다. 안 그러면 그냥 접하는 선을 연장을 해서 이렇게 옵셋을 하겠다. 이건 자기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적용. 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옵셋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때 여기 가보면 연관 누르기 때문에 이 옵셋에 대한 커버가 나옵니다. 한 개씩 따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mm인데 나는 여기서 20mm 하고 싶다. 접하는 연장 확인. 그럼 어찌 된다? 여기는 따로 시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3개를 하고 여기는 20mm, 10mm. 자, 여기 제일 마지막에는 옵셋 커버를 누르면 됩니다. 또 여기가 지금 10mm인데 여기가 20mm 되면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있는 옵셋 커버를 더블 클릭. 자, 10mm인데 20mm 하겠다. 엔터. 확인. 하게 되면 자, 여기서 20mm 옵셋하고 여기서도 20mm 옵셋하는 겁니다.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연관성 설계라면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옵셋 곡선. 요번에는 거리가 아니라 9배. 9배는 옵셋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각도를 줘서 하겠다. 커버는 제일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 그리고 9배입니다. 이때 각도는 45도 할까요? 그리고 방향은 반전. 자, 그러면 이렇게 나팔꽃 모양으로 바뀝니다. 간격은 10mm. 예, 이런 식으로 요 안쪽에 있는 커버에서 유지 연장을 하실 테고, 아까하고 똑같아요. 연관만 체크하고 확인.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형상을 45도 각도로 옵셋을 하면서 각도를 주면서 옵셋하는 9배. 옵셋 곡선의 9배. 자, 그 다음은 법칙 제어. 3개 했고, 이제 법칙 제어 하나 남았습니다. 법칙 제어는 뭐 하는 거냐? 일종의 가변 형태의 형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법칙 구요. 현재 지금 뭐로 되어 있다? 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점. 길이 값은 5mm 되어 있습니다. 5mm. 복사분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3개. 자, 커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취소. 자, 얘 옵셋들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으니 다 지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옵셋 곡선. 커버 선택. 자, 9배가 아니고 법칙 제어. 1점은 10mm. 10mm 법칙 제어. 방향은 반대로. 자, 다른 거 선택하지 않은데도 지금 보신 것처럼 법칙 제어 시바를 이렇게 10mm 간 만큼 형상을 만듭니다. 자, 이때 뭐가 있냐면 변곡을 줄 수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는 선형을 누르시면 선형.
자, 스타트가 보입니다. 여기 스타트, 끝이네요. 여기가 시작입니다. 자, 시작은 10mm, 끝은 얼마? 20mm로 바꿔라. 이렇게 됩니다. 대신에 얘는 꼬여버리죠. 여기까지는 10mm를 좀 바꿀까요? 15mm. 15mm에도 여기 바깥은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열에서 한 개만 할까요? 네. 그러면 좀 커도 되겠죠. 한 30. 네. 그러면 0에서 시작해서 쭉쭉쭉 커지는 거예요, 이 옵셋값이.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30mm까지 변곡을. 자, 이게 법칙 제어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보고, 다른 기능에서 말고 여기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죠. 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자, 여기에 파레토로 가면 위에서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CO offset 러프 점 PRT. 자, 마지막 offset 요거하고 연습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옵셋 곡선이 나오면 얘를 옵셋은, 자, 얘를 연결된 곡선을 선택을 합니다. 거리로 갑니다. 거리로 가고 3mm 하겠습니다. 자, 3mm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꼬여요. 이러면 나가만져 이거 이렇게 자를 수 없나?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계량 옵셋이라는 게 뭐냐면, 저런 꼬이는 부위들을 자기가 알아서 제거를 하고 형상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옵셋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커버 곡선을 정렬해줍니다. 자, 3mm 한 다음에 유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커버 만들어주는데 익스트루드 하면 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단축키 X죠. X. 자, 외곽을 선택한 다음에 외곽을, 그리고 방향은 마이너스 Z. 자, 여기에 쉐이딩을 해볼까요? 음영 처리. 밑으로 0에서 10mm 내렸습니다. 적용합니다. 자, 사이드 어떻습니까? 깨끗하죠? 맞나요? 깨끗합니다. 자, 안에 있는 커버 선택. 위로, Z 플러스로 0에서 10mm 확인, 추정 말고 없음 확인합니다. 사이드가 어떻습니까? 이 면이 다 짜개집니다. 왜? 아까 말했던 꼬랑지를 정리를 하면서 선이 다 깨졌어요. 뒤쪽에. 그러니까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얘는 원본을 하기니까 이 사이드면이 깨끗한데, 얘는 여기에서 이 라인 자체가 다 깨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안 되는가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면의 개수가 많아지면 용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으면 나중에 그 모델링 핸들링 할 때 많이 힘듭니다. 모델링 핸들링 할 때. 그 지금 슬로우 모션이니까 이런 면이 안 나오게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옵셋 인 페이스네요. 옵셋 인 페이스. 그 다음에 음영 처리를 하면 이렇게 곡면 위에 이렇게 커버가 있는 어떤 형태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옵셋 곡선은 이렇게 3차원 곡선 같은 경우에는 3차원 곡선 같은 경우는 옆으로 옵셋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위로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죠. 단일 곡선으로 해서. 이 곡선을 선택하면 이게 사이드로는 옵셋이 안 됩니다. 거리로는 안 된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3차원 곡선은 옵셋 곡선으로는 옵셋을 못해요. 무조건 얘는 바닥이 평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3차원 곡선은 거리로 하면 에러가 납니다. 거기에 반해갖고 여기에 있는 면에서 곡선 옵셋은 면에서 곡선 옵셋. 얘는 이 면과 탄젠트하게 옵셋을 하고 싶을 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일정이라고 두고 여기에 곡선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진행시키고자 하는 옵셋 값을 뭐 20 정도로 옵셋 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어느 면에서 면 또는 평면 이 면을 클릭해 주는 거예요. 이 면을. 그럼 이 면에서 옵셋을 하는데 이때 방향은 곡선의 법선 방향, 직각 방향이냐, 그러면 벡터의 법선이냐, 벡터 해볼까요? 벡터하고 축을 Y축, 그러면 Y축의 수직 방향으로
자, 이렇게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나 입력한 값만큼 이때 필렛은 뭐 빼쪽하지 않으니까 필렛이 없고요. 옵셋 곡선 중에서 이 라인이 옵셋이 됐을 때 지금 라인이 벗어나죠. 이 라인을 면 모서리에서 트리밍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져요. 얘를 체크하면은 그대로 이 값만큼 옵셋을 하는데 트리밍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기 체크할 때마다 펼쳐지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제 적용이 면 모서리 트리밍을 끄고 얘를 풀고 얘를 요 안쪽으로 당기면 자 모자라죠. 이렇게 이럴 때 면 모서리로 연장 그러면 이렇게 지가 자동으로 연장합니다. 요 옵션 두 개 일단은 꺼놓고 작업하다가 내가 이 끝을 여기다가 연장하고 싶을 때는 연장, 그 다음에 얘가 벗어났다 이렇게 벗어나는 거 이걸 트리밍하고 있다 그러면 트리밍, 그럼 여기 끊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요 공면에 접하는 확인 눌러볼까요? 요 공면에 접하는 탄젠트한 곡선을 얻어낼 수가 있다. 여기에는 옵셋 곡선으로는 이렇게 3차원 곡선은 이 면하고 달라붙게끔 해서 옵셋을 못합니다. 하지만 면에서 곡선 옵셋은 이 곡면에 탄젠트하게 붙어서 이게 옵셋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뭐가 단점이냐면 면이 이렇게 한 개면 좋은데 이 면이 여러 개의 면일 경우에는 옵셋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면에서 곡선 옵셋 원을 갖다가 투영시키면 원도 방향을 자 얘가 그 옵셋 때는 그냥 이 면의 법선 방향으로 옵셋을 해라 20mm. 자 이것도 아까 똑같아요. 얘를 20mm 말고 좀 길게 했을 때 면에 대하여 트리밍을 하지 않으면 이 면을 연장해서 저 커버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 동그란 곡선을 끊지 않고 끝까지 하고 싶을 때는 면 모서리에 대한 트리밍을 끊어버리면 이 면에 계속 노멀하게 저 면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면에서 면 모서리에 대하여 트리밍과 연장, 그리고 면에서 곡선 옵셋의 기능입니다. 다음부터 해볼까요? Offset in phase 2. 자, 이렇게 면이 아까는 한 개였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적용하게 되면 면에서 곡선 옵셋. 자, 이 동그라미를 클릭하고 여기는 곡선에 법선을 두시고 면 또는 평면 선택, 그리고 요 면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 전체 면이 탄젠트하게 되겠죠. 이게 방향이 61 냈는데 안쪽으로 커지나요? 얘를 반대로 해볼까요? 방향 반전. 자, 얘가 이 동그라미를 벗어나고, 자, 벗어나면서 이 윗면으로 탄젠트하게 되는 면을 60mm 옵셋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얘가 요 면을 벗어나니까 이 면을 계속 따라서 이렇게 곡선을 만든다는 거. 나머지 것들은 또 해볼까요? 곡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곡면을 선택했을 때 지금처럼 61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벗어나서 저기까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계속 따라가면서 저런 모양의 곡선을 만들어낸다. 여기다가 파트 내비게이트에 면에서 옵셋에서 연장을 체크하면 저 끝까지 라인을 연장하죠. 이렇게 연장을 체크하면 요 아까 만든 면에서 옵셋을 더블 클릭하고 면 모서리로 연장을 체크하면 저렇게 라인이 연장을 한다는 거. 자, 이게 면에서 연장, 면에서 곡선 옵셋. 이 커버를 선택하고 두 개를, 그 다음에 여기는 20만 할까요? 그리고 면은 탄젠트면 했는데 그냥 20 하면 이렇게 이 끝이 연장이 돼서 끝까지 만납니다. 근데 필렛이 지금 없다고 되어 있죠. 여기를 벡터 방향을 이쪽 해서 반경은
거기가 아닌가요? 벡터가 좀 잘못된 건 하늘, 벡터를 하늘 쪽 하고요. 여기 반경을 20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 코너를 옵셋을 하는데 이렇게 필렛을 생성시키면서 옵셋을 할 수 있다는 거. 어디에 있다? 예, 여기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반경에 입력을 해줄 수가 있죠. 지금은 20 하더라도 생성이 안 됩니다. 생성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벡터 방향을 요거의 거의 수직 방향인 Z축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곡면을 선택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번엔 반대쪽이죠. 반대쪽으로 옵셋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반경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면에서 옵셋 삭제하고 이번에 뭘 할 거냐면 가변을 하겠습니다. 가변은 그 변수점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곡선 옵셋을 누르고 이거 두 개를 클릭한 다음에 자, 이 면을 선택합니다. 전체가 선택되는데 이때 필렛은 없음으로 하고요. 뭐 얘를 최적 맞춤으로 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찾아요. 최적 맞춤. 방향을 설정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 필렛 주고 싶을 때는 최적 맞춤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없음으로 하시고 여기에서 일정이 아니라 가변으로 선택을 합니다. 가변으로 선택합니다. 자, 이때 방향 반전할까요? 방향 반전.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20mm인데 이거를 50mm 하시고 자, 가변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 옵셋 법칙 유형을 선택을 하면 여러 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처음 보는 걸 겁니다. 자, 이제 일정은 말 그대로 50 하면은 요 끝에서 50, 요 끝에 일정한 값을 가지고 옵셋을 하는 걸 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 형태가 일정부터 법칙 곡선 이용까지 총 7개가 다른 기능에도 옵션으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 옵션, 옵셋 옵션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법칙 유형, 책에는 뭐 크게 안 다룰 겁니다. 이 가변에 대한 부분은. 가변이 없죠. 가변은 안 할 겁니다. 아마. 책은 간단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가변은 말 그대로 변하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아닌 선형으로 선택하면 옵셋 되는 값이 일정하게 선의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어떤 그 값이 예를 들어서 선형이라는 거는 앞으로 선형이라는 이 글자가 많이 나올 텐데 이 라인을 옵셋을 해라. 근데 이쪽으로는 30mm, 이쪽으로는 50mm의 값을 유지해라. 그러면은 선이 뭐 이런 식으로 옵셋이 된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는 50,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는 30이 떨어지면서 이때 이 선의 형태가 이렇게, 지금 이게 모양이 이상하죠. 얘는 이렇게 선의 형태로 일정하게 나오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선의 형태 말고도 있나요? 예,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건 선형입니다. 일정합니다. 직선 형태로. 그래서 시작은 여기를 딱 시작 누르니까 여기가 활성화되죠. 여기가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입력해도 되고 여기서 입력해도 돼요. 여기는 50. 그럼 끝! 그러니까 절로 가죠. 끝은 20mm만 옵셋되라. 엔터 누르면 지된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 50에서 20으로 점점 변하는 거예요. 이 폭이 여기서 20이고 여기는 50이죠. 점점 변하는 형태를 이렇게 선형 형태로 만든 적용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옵셋이 됩니다. 원본 이 커버에서 여기는 20, 여기는 50으로 점점 변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가변이라고 합니다. 가변. 숫자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선형으로 일정하게, 일종의 선의 형태로 일정하게 옵셋이 되는 이 방법이 가변 중에서 선형입니다. 자, 면에서 옵셋 지우고
다시 한번 면에서 없애. 이번에는 가변 중에서도 선형이 아니고 3차원 큐빅이라고 하는데 큐빅 영어본을 나중에 그 NS를 보면 이게 큐빅이라고 되어 있는데 3차원입니다. 자, 아까 본 것처럼 자, 얘는 선의 형태인데 큐빅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선이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뭐 3차원 형태로 곡선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떨어지는 값을. 자, 한번 해볼게요. 옵셋 곡선. 이 곡선을 선택을 하고 곡면은 이렇다. 자, 이때 50에서 20으로 하니까 자, 여기를 보니까 어떻다? 직선이 아니죠. 약간 휘었죠, 이렇게. 약간 휩니다. 이렇게. 여기도 부드럽게 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 기능하고 다른 기능에도 이 형상을 만들 때 좀 곡선처럼 휘게끔 만들고 싶을 때는 큐빅, 그게 아니고 선의 형태로 딱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형으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값 똑같아요. 딴 거하고. 그냥 형태가 그렇게 빈다. 그럼 요거 하나를 보겠습니다. 스파인 선형. 얘는 또 뭐냐? 스파인 선형은 내가 띄우는 간격을 직접 찍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구간에 값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 스파인 값을 체크를 하고요. 요 포인트 한 다음에 자, 여기 끝점을 한 이 정도 찍을까요? 이 면에다가 찍을까요? 커버 찍고 보면 똑같습니다. 찍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파인 선형점을 한 이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지점으로 입력 매개 변수가 스파인 위치가 0이에요. 0%입니다. 원어 길이의 퍼센테이지. 0% 있는 공간에 R 값을 한 60을 띄우고 싶다. 60. 그리고 스파인 값에서 새 위치 지정. 자, 라인을 찍고 저 지점은 스파인상이 원어 길이 퍼센테이지에 한 20% 지점에 가서 R 값을 얼마나 주고 싶다? R 값을 30 정도를 주고 싶다. R이 아니고 떨어지는 값을. 자, 그러니까 여기에 쉐딩을 딱 꺼보면은 느끼겠지만 여기는 60, 여기는 얼마? 30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임의의 지점 가서 그냥 찍어요. 에러 납니다. 그 무시하시고. 자, 여기는 퍼센테이지 몇 프로? 50% 정도 되는 지점의 거리값은 5mm만 띄우고 싶다. 그럼 저렇게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또 임의의 지점은 하나 딱 찍고, 여기는 한 70% 되는 지점의 거리값은 10mm 띄우고 싶다. 그럼 10mm 띄우고, 마지막에 아무 지점에 하나 찍고, 여기는 100%일 때 값을 얼마나? 50mm를 띄우고 싶다. 그러면은 모양이 확인해보게 되면 커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찍었던 요 끝에서 요까지 떨어진 지점, 요거를 딱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퍼센테이지 값별로 이렇게 R 값을 다르게 내가 직접 퍼센테이지를 입력해서 떨어지는 거리값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게 가변 스파인입니다. 그러면 스파인의 선형임이 그렇다면 3차원은 여기가 이렇게 아크처럼 좀 만들어지겠죠. 3차원 곡선처럼. 그 차이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브릿지 서큘라 블렌드. 브릿지 1번. 브릿지는 말은 여러분 잘 뭐 이해하시겠지만 다리란 연결한 다리 뭐 이런 뜻이죠. 여기 교재에서는 시작 객체하고 엔드 객체를 선택해서 그 사이에 뭐 구속 조건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에 대한 방법을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 및 연결 방법을 편집할 수도 있고. 자, 이거 갖고 아이템을 연습을 해보게 되면 자, 요거하고 요거를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단면 가지고 모델링하기가 좀 어중간한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하고 이게 연결되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곡면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곡면에 가면
곡선 통과라고 있습니다. 곡선 통과. 이렇게 단면이 두 개밖에 없을 경우에 곡선 통과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곡면을 만드는 겁니다. 서페이스를. 자, 여기에 요 모서리를 클릭하고 엔터. 자, 리스트를 딱 꺼냅니다. 그러면 지금 단면 1번이 만들어졌어요. 여기를 새로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 요런 면이 만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딱딱 끊겨버리죠. 이 모서리가.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스무스하게 만들어지는 곡면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얘는 딱 만드니까 너무 빼쪽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기능을 가지고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여기를 기울기를 누르고요. 여기도 기울기를 누르고 첫 번째 기울기를 이 면에 두 번째 기울기를 이 면에 하게 되면 약간 부드럽게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하고 여기를 탄젠트로 만들란 말이에요. 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G1 아까는 뭐였나? G0였어요. 위치에서 생성될 때는 딱딱 이렇게 만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면과 뭔가의 기울기를 가지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G1 기울기. 아까 처음에 요 단면 1번을 먼저 선택했죠.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단면이에요. 이 곡면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는 역시 G1 기울기로 한 다음에 어떤 이 면을 선택해주면 저 면에 탄젠트한 곡면을 지가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확인. 그러면 이렇게 곡면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곡선 통과 기능으로 만드는데 얘는 똑같죠. 영역도 지 마음대로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얘는 속지 마서 실수를 가지는 그런 데이터는 아니죠. 그냥 여기에 적절하게 모양을 만들어라 이거죠. 자,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 상세 특징 영상 있네. 여기 있네요. 상세 특징 영상에 가니까 저기 브릿지 있습니다. 브릿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면을 만드는 디자인 툴이 이 브릿지 곡선이 아까 있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월등합니다. 자, 모서리 1번. 자, 이때 항상 제가 했지만 찍는 위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치의 방향이 똑같아야 된다고. 여기를 가깝게 찍게 되면 이 모서리를 찍거나 안 그러면 이 면을 찍어야 돼요. 면을 클릭하면은 자, 여기서 화살표가 시작됩니다. 여기를 찍고 1번, 그 다음에 2번은 지가 자동으로 넘어가요. 역시 여기에 가까운 이 면을 찍게 되면은 자,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방향이 다르면 이렇게 꼬여버린다고. 자, 이럴 때는 여기에 있는 방향 반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곡면을 지가 만들어줍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시작과 끝의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러면은 자, 여기가 이렇게 100%가 안 나오고 요만큼 잘려서 나옵니다. 0으로 하면 돼요. 0. 시작은 0, 끝은 100.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부분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옵셋 값을 누르면 여기 안으로 더 침범해요. 이렇게 보이죠? 침범합니까? 이렇게 면을 더 침범시킬 수도 있고 얘는 될 수 있으면 침범 안 하기 좋고 그 다음에 모서리에 대한 기울기 정도 얘를 누르면 자, 이 외곽을 잘 보세요. 외곽을 보니까 저기가 바뀌죠. 자, 이번에 모서리 2번을 누르면 오므라들죠. 자, 이렇게 양지병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병 이렇게 디자인 툴이요. 치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디자인 툴이에요.